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던 중에 또 다른 부동산을 가거나 계약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클로징을 잘해서 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중개업소 방문 고객의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개업자가 보기에 계약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단순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우선 중개업소에 근무하게 되면은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물건만 보여주면 계약을 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물건을 보여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몇 주 공을 들이는데요. 물론 이제 대화 분위기도 좋고, 또 중개사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꼭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며칠, 몇 주 공을 들였는데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중개사들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명확하게 고객에 대한 그 선별, 계약에 대한 선별이 제대로 돼야 클로징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안 팔린 고객이나 점포가 나가지 않은 고객이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얻는다든지 집을 얻는다든지 하면은 뭐 당연히 계약률이 떨어지겠죠. 집이 팔렸는지 점포가 나갔는지 등등을 좀 확인하면서 급하게 구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보만 하려고 온 손님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또 손님들이 뭐 진상을 떤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손님이 그냥 보고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주의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 하나만으로 계약 클로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업 분야에서 근무하던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굉장히 그 영업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친절하죠. 뭐 친절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 하나만으로 계약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물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잉 친절한다고 해서 손님이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친절을 받게 되면 손님이 뭐 반응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손님 마음속에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 자꾸 딴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메시지도 안 받고,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놓치면 손님이, 고객이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전문가적인 자질을 충분히 나타내서 손님이 선택하고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물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때 계약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성향상 친절이 항상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뭐 우수한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한 거죠. 그렇지만은 친절하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 클로징이 된다.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그리고 당길 때는 끌어당기는 그러한 단호함과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떠난 고객은 중개업소에 다시 오기는 힘들다는 얘기는 뭐 경력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장에 중개업소가 많기 때문에 중개업소 다 돌아다닌 사람들이 다 그 일일이 다 명함에 나온 그 중개업소의 얼굴을 기억하고 말한 내용을 기억하기라는 건 실제로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 오면은 어디서 전화지?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데, 고객을 일단 내 사무실에서 보내고 나면 다음에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단 사무실에
나가면은 내 손님이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로 손님을 넘겨주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에 와서 물건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 그 골든타임에 모든 클로징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문 밖으로 나간 손님은 내 손님이 아니라 동네 손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나와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물건 잘 보았다. 지금 본 것 중에서 결정하고 연락드리겠다. 이런 상투적인 얘기들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손님이 할 의사가 있다면 내 중개업소에서 계속 머무를 거고 내 중개업소에서 클로징이 될 거고 내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고객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선택을 고객이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브리핑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은 좋은 물건이면서 가격 조건이 맞아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물건에 대한 설명, 물건에 대한 이해, 물건에 대한 설득이 없고 단순하게 중개업소에 왔으니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그날 충분한 시간을 같이 함께 하면서 계약을 클로징 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는 평소에 VIP 물건을 관리해야지 클로징이 원만합니다. VIP 물건이라는 것은 좋은 물건을 말하는 거죠. 좋은 물건 관리를 하면 양타 칠 확률도 높고 공동중개 확률도 높습니다. 공동중개나 양타가 되면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물건들마다 특성과 형태와 매물주 성향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중개사가 어떻게 계획하고 방법을 다루냐에 따라서 관리 형태와 가격 조절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매물주와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좋고 또 가격이 좋다 하면은 계약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면 VIP 물건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즉 소유주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보여줬다면 그 물건 보여준 결과가 어떻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좋은 반응이 있더라. 아니면은 어느 방향이 가린다든지 인테리어가 너무 안 돼 있다든지 단점들을 손님이 지적하더라. 가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물주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전화할 거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안부 전화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집을 보러 오는지 또 어떤 부동산에서 자주 오는지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차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평소에 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안 한 부동산에 비해서 가격 조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가격 조정이 되고 좋은 물건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양타나 공동중개로 물건을 클로징하고 계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VIP 물건에 대한 소유주와의 의사소통을 평소에 많이 해두셔서 내가 꼭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될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공동중개 시 물건집 부동산에서 가격 조절에 실패할 경우입니다. 이제 계약 전에 마지막 단계가 클로징 단계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때 가격 조정만 되면 바로 계약서 작성이 들어가는데 상대방 부동산에서 가격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를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경에 처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쪽 공동중개 부동산이 정말 나하고 계약하기 싫어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격 조정을 안 해줬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가격 조정되는 부동산하고 공동중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가격 조정을 했는데도 가격 조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하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 부동산이 초보자다. 경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뭐 가격 조정하다가 포기해버린다. 그럼 그땐 경력자가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가격 조정을 다른 부동산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동산에서 끝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 조율은 순식간에 아주 긴급성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뺏길 수도 있고 손님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가격 조정 타임에 가면은 초긴장을 해서 빨리 계약을 클로징 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최종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확실한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도자로서 확실히 계약할 것인지 매수자로서 확실히 계약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으면서도 클로징을 추진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공수표를 날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맞춰주면 바로 계약금 넣겠다고 하고, 입금을 미루거나 다시 생각해 본다고 금액 깎고, 본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좌 받고 바로 입금한다고 가더니 연락이 두절되고, 뭐 이런 그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데서 계좌로 입금을 하고, 또 계약 의사를 확실히 물어보고 계약할 것인지, 그래서 매도자나 임대인, 또 매수자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의 그 의사를 확실히 물어보고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그 체킹하셔야 됩니다. 막판에 가서 물건이 출발이 안 되거나, 또 막판에 가서 손님이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은 물건이 출발이 안 되면 손님한테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다음에 물건 계약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직업인데, 생명으로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신뢰를 위한 그 어떤 기초 작업을 항상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돈과 물건만 믿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이와 같이 평소에 쉬운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참 이렇게 보면은 계약할 때 보면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기억이 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긴 하지만, 또 실무에서는 또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클로징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중개업소 방문 고객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친절 하나만으로 계약 클로징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한 번 떠난 고객은 중개업소에 다시 오기 힘들다. 네 번째는 평소 VIP 물건을 관리해야 클로징이 원만하다. 다섯 번째는 공동중개 시 물건지 부동산에서 가격 조율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계약 전 최종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확실한 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져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